자, 여러분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숨쉬는 곳도 정치다 17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눈과 함께 나타난 여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비례사무부총장이. 눈은 두 번째 눈이에요. 오늘은. 그래요? 언제 네, 왔어요? 언제 왔냐면 김현 출판 기념의 날. 첫날 11월 18일 진짜로요. 첫눈이라고 우겨. 그날이 첫눈이에요. 그래서 서설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여전히 새 출발이 관심인 남자 김인석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실까요? 딱 일주일 남았나? 좀 더 남았습니다. 일주일하고 이틀. 열흘. 아우 오늘 3일이거든요. 9일 남았어요. 9일 남았네.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나도 대놓고 장사하시네. 요거는 좀 12.12 쿠데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대놓고 하셔, 대놓고. 알겠습니다.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러움 지는 건데.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아니. 두 분 지역구 한번 보고 갈게요. 내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저거 들렸죠? 와동, 선부일동, 선부이동, 선부 3동 맞고요. 원곡 본동이 백운동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신길동, 원곡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산에도 그래서 신길동이 있어요. 은평군과 신길동이 있고요. 그죠? 그렇군요. 영등포구에 여러분들 신길동.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여기 신길동 많네, 여의도는. 고생한 사람들은요, 고생한 만큼 저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바꿔서 나올게요. 지금 당장 수정을 못해서. 다음에 우리 원장님도 같은 동명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운명이라고 봐야죠. 운명적인 거야 지금. 여기 저거 맞습니까? 근데 저거? 네, 맞습니다. 근데 2-3은 어디 갔어요? 2-3은 네. 옆 동네로 갔어요. 갑으로. 갑으로. 근데 영등포가요. 재밌는 게 그 6.25 이후에 영등포 그 선거구에 지금 우리 동네 동작구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제일 큰 데였죠. 소위 얘기하는 뭐 서울 남부권의 종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경기도의 광명, 시흥 이런 데가 다 옛날에 한 100년 전 이럴 때는 한 동네였어요. 지금은 아니고 막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의 관악구, 구로구까지 다 영등포였을걸요? 관악, 구로, 동작, 예, 영등포, 금천 이런 게 다 영등포예요. 서울 서남권은 영등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 영등포 주먹. 그래서 서울시장 나갔던 거잖아요. 영등포 주먹들이 제일 세했어요. 옛날에. 그때 이명박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그 김민석 위원장 블로그를 한번 가봤어요. 뭘 올려놨나 봤는데 거기에 자기 경력 중에 서울시장 후보가 안 들어있더라고. 떨어져서 부끄러웠었나요? 아니, 들어있는데? 저는 들어가 뭘 있어요. 보셨지?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부대변인. 제가 부대변인만 해도 몇 번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민석. 첫 부대변인 아니었어요? 네, 첫 부대변인이요. 제가 그때가 2002년도니까. 그때가 38살 때 아니었어요? 대략? 네. 와, 38살 때. 38살 때 저분은 후보고 저는 부대변인. 37살 때. 이야, 그런 정도였어요. 네. 정치 신동들 진짜. 신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막 옛날에 막 어렸을 때 활동했던 분들 같은데 지금도 그냥 똑같아.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나이를 안 먹는 무슨 뭐 그런 거 불로초를 먹잖아요. 새날초라고 혹시 아세요? 정치 신동. 내가 알고 지금 있는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 어떡해. 새날초. 그렇군요. 저기 어디 갔지? 여기도 우리 늘 놓고 먹는 거? 옆에 있는데.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고요. 우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양반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게 논두렁식의 바로 그 양반이고 노 대통령 출두할 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가끔씩 그런 사진 찍히죠. 창문을 이렇게 구내식당 지나가는 네. 거기에 사진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던 바로 그 인물이고요. 근데 지금 입국해 있다 그러네요.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시에 입장문 나가기 전에 냈던 입장문 그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다시 보면서 진짜 분노가 또 한 번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야, 정말 그 후예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착잡합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뭐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그 감찰관 했던 분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억측과 소설을 지금 뭐 내뱉고 있는데 목숨 앞에서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네. 진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돼서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진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람의 사실은 자존심을 상처를 주고 꺾고 모욕을 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인격과 인간을 특히나 이제 자존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마모시키는 건데 저런 방식의 노 대통령 논두렁식의 사건 이후에 저런 작태가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검찰의 뿌리 깊은 저것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최근에 무슨 자유한국당에는 무슨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직 팩트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짚어봐야 될 것이긴 하지만 너무 딱 봤을 때 황당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딱 부인해 가령 이번에 울산 건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드러날 것을 뭐 사찰을 갔다라든가 같이 뭐 식사를 했다라든가 야 이게 참 변하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재생산되고 다시 되고 이번에 정말 그 뿌리를 뽑아야죠. 다시 한번 저희가 조국 장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힘들고 그렇지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인격 살인이 그건 뭐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될 수 있는 시점에 지금 들어온 거죠. 예, 저기 이인규 뭐 등등 해서 그 당시 논두렁 시기에는 심리학자까지 동원된 국정원의 공작이라 그랬고 저기 박근혜가 세월호 대국민 사과할 때 눈물 흘리는 장면은 기무사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과거사 조사할 때는 밖에 나가 있다가 다 쥐새끼처럼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 저는 거기에 한편으로 더해서 KBS의 언론 보도 당시 그다음에 이어서 SBS가 받아서 논두렁에다 버렸다라고 해서 수모를 주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가 있었나 언론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과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이제 부의가 됐고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 거기에는 선거 연령 그 투표 연령도 인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 18세로 어쨌든 기어이 이번 국회에서 정말 슬기롭게 머리를 모아서 저 자유한국당의 아주 엄청난 국민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능욕하는 이것을 반드시 응징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언론개혁은 사실은 아직 시작 못했죠. 시작 못했고 내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언론개혁을 위해서 또 기필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언론개혁에 너무 앞장서면 표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긴 해요. 언론 건드리는 거랑 검찰 건드리는 게 제일 힘들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있었어요. 저는 김기춘 건드린 거. 최민희 의원은 성탄절 특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제가 이제 잘 아시지만 다른 방송 팟캐스트에서 봉봉민복을 외쳤잖아요. 봉봉민복. 2019년도 제게 떨어진 숙제가 봉봉민복인데 반드시 돼야죠. 네. 최민희 의원님 저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저도 느낌 될 것 같아요. 복권 될 일 있습니까? 저도 돼. 아니 저도 될 것 같다고. 우리 저 최민희 의원님 농담했어요. 될것 같은. 왜 들리네? 원로잖아요. 원로. 이렇게 박지원 의원답게 한번 좀 웃겨도 보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정치적 나이가 지금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정치적 나이가. 아니, 아니요. 저는 뭐 그렇진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자, 갑시다. 자, 우리 국가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니, 저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아이고, 고뱅이야. 아이고. 어쨌건 간에 이인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이 피눈물 나게 만든 자는 언젠가는 저는 그 대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이 행위는 좀 분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저걸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고 지금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시한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이 뭐 상당히 막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은 지금 살라미 전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정치적으로 한 4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고난도 방정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근데 그 전에 뭐 워낙 많이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왔을까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합리가 아닌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꽉 막을 것 같고 필리버스터 하면 되는 건데 이것저것을 다 걸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은 뭐 민식이법을 비롯한 뭐 자기들은 그거는 걸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계산 능력의 마비 정도까지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계산을 해서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정도를 판단 못하면 할렐루야.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본인들은 1박 어느 2일 시점에서는 이거 집회하고. 딱 이제 계산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고 딱 하나 무조건 막자. 그리고 뭐 일체의 실질적인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시점에서 물론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더 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현재 있어서의 원칙적인 입장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기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일단 자유한국당의 개과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패스트트랙 진영의 내부 정리를 할 것인가를 우선 보면서 돌파하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하는 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지금은 원칙적으로 보고 과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199개의 의안 전체를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라는 것을 신의 한 수다. 자화자찬하고 박수쳤다라는 거 하고요. 결국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거고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국회의원 60명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사실은 소나기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본인들의 그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고 검찰은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 등을 포함한 가지고 있던 모든 첩보나 자료를 다 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 흔들고 막판에 확 푸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 거고 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빚어진 것,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김기현 울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않고 불기소 처분 내린 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국은 검찰의 이익을 또는 검찰을 공화국으로 가자고 하는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검찰 개혁,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일대 전쟁이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 시절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때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뻘짓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한교안 대표 밑에 줄 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당직 개편도 보면 전략기획 부총장이 있고 또 전략기획 본부장을 만들고요. 염동열이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초선 의원으로 하고요. 이번에 네, 근데 박완수. 이게 결국은 황교안 체제 구축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라는 나름 아닌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오로지 검찰과 패키지 딜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계산이 되어 있다. 저는 그 계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나머지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본인들이 지지한 기반을만 가져가겠다. 뭐 중도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형태의 뭐 유승민계를 끌어안아서 직전에 총선을 치르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은 없다. 그러니까 국가도 거기서의 없다. 계산이 네.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계산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공수처 것과 관련해서 검찰과 딜을 하면서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도 좋다, 깽판을 쳐도 좋다라는 것을 갖고 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가나 여론이나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예. 거죠. 예.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경원 정말 원내 전략이 엉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은 뭐 수면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의 임기가 12월 10일까지인데 그 12월 10일까지인 임기를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의원총회에서 뭐 추인이 되면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원 당규대로 하면 그 출마자가 나오면 이 부분은 경선을 하고 가야 된다는 룰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 두세 명 정도는 출마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이 갖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실수도 많고 또 원내 전략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도 악수를 많이 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플러스요라고 하면 지금 다른 거론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그렇죠. 선거를 치르는데 지원 유세를 하는데 나경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에 대한 선택은, 최종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결국은 황교안 대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어떻게들 보세요? 결국 황교안 대표가 이제 손을 이쪽으로 드느냐 저쪽으로 드느냐에 따라 다를 건데, 뭐 이거 바로 뭐 결정될 거니까 사실 뭐 내일 결정되겠죠. 뭐. 그러니까 내일 의총에서 이제 추인할 거냐 아니면 경선으로 가자고 할 거냐라고 보면 추인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죠. 지금 당은 친정체제를 구축해 놨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이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교안 대표와 충분하게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요. 주호영 의원이 제안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교안 대표한테 재가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 사람은 뭐 중간에 삐거덕대는 일 뭐 또 있었지만 표창장 그다음에 그 상품권 줄 때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두 사람의 케미가 맞는다고 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어떤 또 지분 나눠 먹기 요구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필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은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 뭐
투표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다수는 그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그럼 나지 나경원 않을까.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어. 봅니다. 글쎄 뭐 우리가 기왕이면은 여기서 둘이 나눠서 이제 토론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좀 갈라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먹고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저는 전격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교체시킬 거다. 교체시킬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음. 사실은 이걸 갖고 굳이 내기를 하라 그러면 음. 제가 조금 약해질 자, 가능성이 내기해. 내기해, 내기. 내기를 하려 그러면 나는 사실은 저쪽 편을 들어서 야 그래도 나경원을 가지 않겠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으나 저는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서는 음. 사실은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는. 예. 저는 한번 질러봅니다. 저도 그러면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바뀌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어제 왜 저 박완수 등의 당직자 전부 다 사표 받아놓고 4시간 만에 당직 교체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그 논리라면 어.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하고 나서 당직 개편을 했겠죠. 당직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걸로 쇄신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임으로 가는 거죠. 야,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니 올로가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75세 이상. 네, 올로가 자, 내기. 뭐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도박은 아니고 만원빵이에요. 그런데 만원빵.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나경원 대표가 그런 입장을 취해왔지만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훨씬 더 황교안 대표한테 정말 납작 엎드리는 아니 그 단식 때 무릎 꿇었잖아요. 한 거죠 사실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수천 명이 지금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그대로 간다 1 그리고 바뀔 거다 2 이렇게 내기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 식견을 떠나서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시청자들의 의견도 한번 좀 반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바로 나경원 유임 될 거다 1번, 바뀔 거다 2번. 자,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야, 네. 이거 많이 넣으셨네. 자, 알겠습니다. 나경원. 야, 근데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면요. 뭐 황교안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황교안이라면 나경원이 투토처럼 저렇게 나대는 거를 보고 싶을까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논리도 맞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정도 바꿨으니 당신도 한번 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갈아보고 싶다. 지금부터 물론 필리버스터네 뭐네 해가지고 원내 전략이 제일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을 그런 표현 썼잖아요. 이번에 황교안이 읍참마속이라고. 나경원을 읍참마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하여간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는 단식 이후에 한편으로는 욕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천을 앞두고 당내에 있어서의 힘은 세졌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야말로 원톱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 논리가 다 일리가 다 있어요. 자, 한번 지켜보고. 원투가 있습니다. 1, 2.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투표 결과는요 대략 보니까 막상막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아. 아니 여기서 만약에 푸나님이 예. 배팅을 안 했으면 아마 1번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텐데 2대 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적게 나오는 거 삐까삐까 나온다. 인정. 비등비등. 그러면은 그런 1번이 논리까지 위기죠. 야, 역시 그러니까요. 언론은 저런 역시 논리의 제왕이야. 논리의 제왕. 잠시 후에는 디테일의 제왕도 나오십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